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8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입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또 어떤 연설을 할지 걱정이 돼요. 차이나 전기차는 더 떨어져 봤자 존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은 CATL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쁨과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도 하락해서 마이너스 30%고요. SOXL은 아직까지는 20% 수익 구간입니다.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어제에 이은 연준의 파월 의장이 증언이 있어요. 어제 연설을 했으면 됐지 왜 오늘까지 이틀간 하는지 아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오늘도 파월 의장은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주가는 출렁일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9원을 찍었고요. 오늘 코스피는 1.28% 하락했어요. 개인은 9천억 원을 매수했고 기관은 9천억 원을 매도했어요. 개인이 맞을지 기관이 맞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 초고수들은 오른다에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매수 상위 종목은 TQ와 리비안이었어요. 오늘 네이버도 4%나 급락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0.66% 하락했어요. 역시 단기적인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글로벌 채권부는 최고 투자 책임자가 시장 금리의 정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2.5%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경기를 둔화시키기 위해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야 하지만 결국 산 반대편에는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 점을 고려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씩 세 차례 더 인상할 것이라며 현재 수준에서 금리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문제는 금리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선 내년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디스인플레 언급을 5주 만에 뒤집었어요. 앞으로 기준금리는 6%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연준이 3월 달에 빅스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는 1.75%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 충격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가 돼요. 그렇게 되면 모두 안전벨트를 꽉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은 특히 인건비 상승 압력이 크다고 진단했고요. 파월 의장은 임금 상승률이 다소 둔화하기는 했지만 2%대 물가 상승률을 맞추기엔 여전히 너무나 강력하다고 지적했어요. 주택과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에선 디스인플레이션 징후가 거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월에 빅스텝이 결정될 확률은 지난 31.4%에서 74.9%로 급등을 했고요.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 2연속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은 힘을 잃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파월 의장의 깜짝 매파 발언에 3월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테이블 위로 확실하게 재등장했다고 보도했어요. 정작 쓸 미국 부품이 없는데 바이 아메리카 함정에 빠진 바이든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정치적으로는 훌륭한 계산법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말 같지 않은 정책이라고 합니다. 피터슨 연구소의 한 이코노미스트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겨냥해 한 말인데요. 바이든 정부는 집권 이후 바이 아메리칸을 비롯해 각종 보호무역주의 법안을 쏟아내고 있어요. 전 세계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제조업 등 자국의 산업 생태계를 부활시킨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에요.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카가 역설적 난관에 부딪혔다며 미국은 더 이상 도로와 교량, 항구 등 주요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어요. 2021년 초 집권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줄곧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다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대내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려 노동자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 3대 국책 공사 법안을 밀어붙였는데요. 향후 10년에 걸쳐 1980조 원이 투입될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달아 발표되는 야심찬 착공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초될 위기에 놓인 공사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하고요. 그 이유는 건설 노동자 인력이 모자란 탓이라고 합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작년도 건설업계 실업률은 4.6%를 기록해 역사상 두 번째로 낮았대요. 바이든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행보는 이 같은 부작용 이외에 외교적인 질타를 받고 있고요. 세계 각국 정부는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온 자유무역 기조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항의했어요. 바이든식 보호무역주의는 인간의 얼굴을 한 트럼피즘, 즉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 주장에 대중이 열광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은 트럼프를 능가한다고 꼬집기도 했어요. 2026년에는 한국 기업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양이 국내의 14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딜레마에 빠진 K배터리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1980년대까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차지했던 일본은 미국과의 반도체 협정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는데요. 칩 설계와 파운드리는 물론 메모리 반도체에도 지금은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기술 헤게모니를 빼앗긴 결과라고 합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다시 칼을 뺐어요. 중국을 겨냥했지만 이면에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 자동차를 축으로 한 기술 강국 미국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생산 공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5에서 10년 뒤 설계부터 생산, 제조의 전 분야를 장악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어요. 국책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기술 패권을 잃은 1980년대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쏠림 현상이 가하다고 하는데요. LG 엔솔, SK온, 삼성 SDI 등 K배터리 3사가 북미 지역에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 공장은 13개라는데요. 2026년 K배터리 3사는 미국에서 연간 443.5GWh의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어 중국, 일본 배터리사의 합작 공장까지 더하면 미국의 생산량은 전기차가 1135만 대로 국내 생산량의 18배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쏠림 현상이 미국과 맺은 배터리 동맹의 결과지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해요. 미국은 반도체처럼 언제든지 자국 우선주의 발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며 업계의 한 관계자도 반도체 지원법을 보면서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에 과다하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도 하락을 했어요. 주가가 더 떨어져 봤자 지금으로서 저는 존버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진핑이 CATL에 대해서 기쁨과 걱정을 표현했다라고 하는데요. CATL이 6년 연속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로 선정된 데 대해 우리 산업이 세계 선두에 섰다는 것이 기쁘지만 먼저 치고 나간 이런 호황이 끝내 흩어지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답니다. CATL은 여전히 의욕적이고 최근 미국의 포드 자동차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등 아시아와 유럽에 모두 13개의 공장을 운영하는 CATL이 미국 공장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2년간 광란의 확장 끝에 중국의 동력 배터리 시장이 재고의 폭증으로 공멸 위기를 우려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작년 말로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 지원 정책이 종료되면서 동력 배터리를 사용하는 신에너지차의 판매도 주춤하고 있고요. 이 추세라면 동력 배터리는 재고 누적으로 가격 폭락이 불가피하고 배터리 업계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CATL이 지난달 전략적 협력관계의 전기차 기업에 탄산 리튬 가격을 톤당 20만 위안으로 고정해 산출한 가격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는 상생카드를 갑자기 꺼냈는 데에는 시진핑 주석과의 인식 공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자연자원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공안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자국의 최대 리튬 생산지인 장시성 이춘에서 리튬 채굴 산업 전반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리튬의 채굴, 가공, 유통 등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50분인데요. 곧 10분만 더 있으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어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주가를 떨어뜨릴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